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은 예전부터 로또 1등 당첨된 거와 견줄 만큼 당첨만 되면 무조건 몇 억은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죠.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호황기가 오면서 진짜 지역, 브랜드 가리지 않고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외딴 곳에 생기는 아파트도 1순위 마감되거나 지금은 처치곤란하게 된 고가의 생활 숙박시설 이런 곳들도 몇백 대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청약여의기도 빠르게 식어갔는데요. 입지 애매한 곳, 분양은 무조건 미분양이 된다는 거는 이제 공식이 돼버린 듯 하고요. 예전이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던 곳도 지금은 겨우겨우 마감이 되던가 아니면 미분양이 나기도 합니다. 뭐 군산을 예로 보면 단지 길 하나 사이를 두고 2년이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죠. 저는 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청약 분석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근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을 사실 뭐 낮게 예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부 단지들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제 예상을 민망하게 만든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나 구리역 롯데캐슬 같은 곳이 그 예인데요. 이 두 곳의 청약 경쟁률을 보고 내린 결론은 입지 좋고 가격만 좋으면 수요는 확실하구나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곳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이버나 유튜브에 청약단지를 검색해보면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광고성 컨텐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청약단지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제공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 마지막 주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청약단지 분석에 앞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되니 꾹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마지막 주 어떤 단지들이 분양하는지 한번 볼까요? 총 6개의 단지가 분양을 하네요. 사실 청약 단지를 분석할 때 기준만 명확히 정하고 가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교통, 학군, 상권, 자연환경, 상품성 이렇게 6가지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주변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서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는 하는데요. 물론 공급 물량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급 물량이 초반 가격이나 경쟁률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입지가 좋으면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배제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거제 한내 시원 숲속의 아침 뷰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거제에 전혀 알 수 없는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거제시 연초면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아,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이 잡히는데요. 지금 여기 한내 공단이 조그맣게 있고, 여기 한내시원 숲속의 아침의 뷰라는 아파트가 산을 등지고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 거제는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쪽이죠. 뭐 고현동을 시작으로 장평동, 그리고 상동동 이 정도까지. 이 정도가 중심이 되는 입지인데, 여기도 지금 어려운데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없고요. 물론 뭐 차 타고 이쪽에 인프라를 노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저 브랜드도 없는 저 아파트를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없겠죠. 입주 공고문을 보니까 대부분 임대 분양을 하고 있고 일반 분양은 46세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보면 34평 기준으로 84 타입이죠. 3억 6천 정도 됩니다. 완전 거제에서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고현동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되고 나름 브랜드 아파트인 이 더샤 디클리브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P로 해가지고 3억 5천 정도에 살 수 있는데 지금이 알 수도 없는 위치도 안 좋은 이게 지금 3억 6천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할까요? 차라리 지금 이 디클리브를 전매를 하는 게 낫죠. 물론 이것도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아파트도 지금 마피로 떨구려고 난리인데 저런 아파트를 누가 사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길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독자이 센트로입니다. 먼저 위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덕신도시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고덕자의 센트로. 서정리역에서 도보 가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덕의 주요 아파트인 시애안 인스빌, 뭐 제2풍경채 파라곤, 자연엔자이 등과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서 이쪽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다만 뭐 상권이 이쪽 안쪽에 형성돼 있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뭐 좀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치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요. 학교가 고덕 사초등학교를 2024년 9월에 예정된 학교인데 여기를 갈 것 같지만 지적 편집도로 보면 여기도 초등학교 부지가 있단 말이죠.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진짜 초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이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쪽에도 있죠. 그리고 서정리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보 가는 거리여서 교통은 무난한 편이고요. 이쪽에 생기는 아파트보다는 이 지금 고독자의 센트로가 이치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양 아파트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집 공고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긴 한데 이 아파트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 3년. 이 부분도 조금 아쉽죠. 비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이 3년인 점. 그리고 재단첨 제한도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실입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급 세대 수를 보면 총 569세대인데요. 특이하게 아무래도 공공 분양인 영향이 크겠지만 특별 공급이 480세대, 일반 공급이 89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은 상당히 높은 경쟁률에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별 공급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어차피 이 특별 공급이 소화가 안 되면 일반 공급으로 넘어올 테고 충분히 그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은 일반 공급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이 가격이겠죠. 가격이 보면 지금 84 지금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4억 9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파라곤 같은 경우가 뭐 30평대가 지금 8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분경제가 7억, 자이언엔자이가 6억 6천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아까 4억 9천 정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떨어진 시세가 이 정도니까 2025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을 때 4억 9천만 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최소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도 1, 2억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는 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제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아닌 실수요들 위주로 좀 이 단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배치도 한번 볼게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지금 나름 동강 간격은 무난해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야일동은 이쪽 앞쪽에 위치한 동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나중에 이쪽에 초등학교가 생긴다면은 가든뷰 단지뷰를 볼 수 있는 32동, 331동도 선호도는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평택에서는 또 다른 단지도 분양을 하는데요. 바로 평택 하양 서희 스타일스 센트럴 파크입니다. 아, 이름도 엄청 기네요. 안 그래도 예정된 공급이 많은 평택인데요. 수요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평택이란 곳이 일자리가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분양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택시에서 현동 하양 이쪽에 도시개발구역 쪽에 지어지는 안중에서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가 고덕이고요. 그리고 이쪽 평택 중심이죠. 구도심인데 여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안중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 옆에 또 하양 도시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바로 옆에 있는 포레나도 미분양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힐스테이트도 분양을 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참혹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미분양이 제대로 났습니다. 미분양이 제대로 났고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지금 이 서희 스타일스가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포레나도 현재 미분양 상태고 브랜드 인지도가 더 있는 힐스테이트도 지금 분양 결과가 이런데, 와, 서희스타 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앞서 분석했던 고덕자의 센트로의 84 가격이 4억 9천이었는데, 여기 84 분양가가 무려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평택에 미분양 물량이 또 쌓여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또 볼게요.
인천에서도 분양을 하는데요. 요즘 정말 어려운 인천이죠. 바로 인천 서구 들어서는 안개역 금호 어울린 에듀그립니다. 서구 어류동이고요. 사실 뭐 안개동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이죠.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은 뭐 학교는 초등학교는 가까워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안개역에서 도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고 다만 둘러싸이는 환경들이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확장될 곳이 없고 이런 부분은 아쉽다. 좀 끄트머리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대수도 243세대로 굉장히 소규모 단지입니다. 금호건설에 지어지고 있고 가격도 한번 볼게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4억 9,950, 5억에 거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럼 근처 아파트 가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안개역 근처에 있는 30평대 가격들이 지금 뭐 3억 7천, 3억 2천, 3억 5천. 그나마 드림파크 어울림이 이 단지가 4억 6천 정도 하는 되는데 이건 좀 비싼 느낌이 있고 대부분 지금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개역 초역세권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저 뒤쪽에 있는 안개역에서 멀어지는 이 240세대 아파트가 지금 4억 9천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도 모집 공고문을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투자적 가치도 메리트도 없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좀 끌어다기 힘든데 비싸가지고 실수요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처에 이렇게 초역세권에 물론 연식은 더 오래되긴 했지만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런 규모 어울림에 또 세대수도 작은 여기서 좀 떨어진 이런 아파트를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아파트 뭐 브랜드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뭐 지금 단지 배치도도 없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들은 단지 배치도가 다 있는 반면에 지금 뭐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아파트도 선택지로는 적정해 보이지는 않네요. 이제 두 곳 남았는데요. 두 곳 모두 부산입니다. 하나는 남구 우암동에 지어지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이고요. 하나는 잘 아시는 해운대 우동에 지어지는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 원입니다. 하나는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이고 하나는 35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먼저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부터 봐볼게요.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는 우암 2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입니다. 재개발 단지임에도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총 3048세대 중 2033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지금 이쪽 역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떨어져 있죠. 지계골역, 묵골역이 있는데 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바다가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해변부는 아니고 이제 부두가 있는 부두가가 있는 이제 컨테이너들이 선박되어 있는 그런 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지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다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따 제가 한번 그 거리뷰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34평 기준으로 5억 9,900 정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뭔가 좀 많이 아쉬워요. 초등학교가 앞뒤로 다 있긴 하지만 동네 자체가 워낙 좀 외지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조금 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여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는 많이 찾아보긴 힘든데요.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가까운 곳이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가 있네요.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 시세를 보면 34평 기준으로 이것도 지금 분양권이거든요. 한 7억 3천 이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6억 5천짜리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아까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의 분양가가 5억 9천 정도였으니까 가격적으로 아주 뭐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거 워낙 대단지여서 아, 이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동네를 봐보면은 지금 이런 느낌이 엄청 언덕으로 올라가는 깎아지를 듯한 그 사진으로만 봐도 이 정도면은 실제로 보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언덕길에 지어지는 단지이기 때문에 까마득하죠. 물론 평탄화 작업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층별로 나눠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 같긴 한데, 아, 저라면, 와, 이런 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언덕길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물론, 뷰는 잘 나오겠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뷰 자체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30평대 포진돼 있고 나머지는 좀 소형 평수 위주로 돼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예,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뷰가 나오는 거를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간 간격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뽑아서 그런지 동간 간격도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은 느낌이긴 해요. 지어지면 뭐 이런 느낌으로 엄청 언덕이라는 느낌 안 들어. 아마 여기 마지막으로 해운대 중심에 지어질 예정인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도 한번 봐볼게요. 위치적으로는 매우 좋죠. 해운대역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해운대 해수욕장까지도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운대 시장도 이쪽에 있고요. 뭐 입지적으로 보면 학교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상복합이라는 성격 자체가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 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흔히 크게 엄청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아파트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바로 여기 앞에 해운대 경동 라인뷰 2차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해운대 경동 라인뷰 2차 아직 분양을 안 했어요. 2024년에 분양을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45층으로 지어집니다. 지금 해운대 푸르지오 더원이 43층인데 여기 45층짜리 4개 동으로 지어지면은 무조건 가리겠죠, 바다 쪽은. 그러니까 바다뷰에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파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런 바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바다뷰를 프리미엄으로 엄청 강조를 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해운대역 교육환경, 중도금 무이자 규제 하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바다에 대한 강조가 없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앞에 바다뷰가 안 나온다는 걸.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좋은 입지 해운대역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한번 봐볼게요. 전매 제한 기간은 보면 지금 현재는 일단 3년을 표기하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란 거를 같이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긴 해요. 총 351세대 중 일반 분양 351세대를 진행을 하고요.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입주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더 나올 수 있는데 전매 제한 가져가면서 좀 프리미엄을 보기는 시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공급 가격을 보면 59 타입이 지금 한 5억 9천, 6억에 가까운 돈이고 84가 중요하겠죠. 84가 보면 이제 주상복합은 층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층의 경우 6억 후반, 7억 초반이고 고층은 이제 9억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층 기준으로 9억 중반까지 가고 뭐 6억 초반도 있지만 비교가 될 만한 아파트가 뭐 해운대 경동 라인뷰 이거 주상복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34평대 기준으로 뭐 저층 또 10억 5천 고층 같은 경우는 16억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막히는 뷰에 대한 선호도가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단지 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지금 해운대역이고 이쪽이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방향인데 다행히도 그래도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비틀어서 뷰가 뚫리게 나오긴 해놨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백이동의 1번 타입 지금 이 타입들은 완전히 막히는 뷰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단청되는 사람들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라인은 미분양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3월 마지막 주 분양하는 모든 단지를 싹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단지가 좀 있으셨나요? 현재 강심도나 입지, 가격, 상품성 등을 감안했을 때 고덕자이 센트로는 무난하게 1순위 마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산에 들어서는 두 곳은 너무 규모가 큰 곳도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진 않고 입지적 단점들이 있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 곳 있었죠? 그런 곳들은 미분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네요. 재당첨 제한이 있었던 단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져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쓰라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청약 경쟁률 등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주축 또는 전매를 노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내 집 마련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